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취업 이야기,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 이진태입니다. 저는 워싱턴주 환경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그 미국 엔지니어라는 항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대한민국과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같은 직업, 엔지니어, 한국에서는 기술자라는 같은 타이틀로 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라든지 기본적인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왜 미국 엔지니어인가? 은퇴 걱정 없는 황금시장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가끔 지인들하고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한국 분들, 너 왜 그래 미국 엔지니어 그런 걸 강조하냐? 한마디로 왜 미국 엔지니어냐?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은퇴 걱정 없는 황금시장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 저희 이 엔지니어들, 미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 보면 그 나이로 정해놓은 정년이라 그러죠. 그 은퇴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깜짝깜짝 놀라면서 야, 역시 미국 공무원이 좋다. 미국 공무원 최고인데?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이게 공무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미국 시스템이, 직장 시스템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이로 딱 끊어서 은퇴를 시키는 정년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 그렇게 하는 직종도 있고요. 그런 분야가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전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나이로 이렇게 은퇴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일할 만큼 일하다가 본인이 이제 은퇴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라고 해서 사회보장 연금 혜택이라 그래야겠죠. 그걸 받는 나이가 있어요. 미국 나이 62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만 62세인데, 그 나이가 되면 소셜 시큐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슬슬 이제 은퇴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실제로는 천차만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가 좀 삶의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되고, 굳이 난 일하는 거 별로 재미없다. 이런 분들은 정말 50대, 40대 은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경제적인 걸 떠나서 나는 일 자체가 재밌고, 회사 다니는 직장 생활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 그럼 정말 70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 아주 많거든요. 현역으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전에 다니던 회사 위스콘신 주에 있는 HNTB라는 회사에서 다닐 때도 그때 엔지니어 같이 일하는 동료 한 분이 50주년 근속상을 받았어요. 연말 파티 때. 정말 엄청난 거죠. 그분은 대학 졸업하고 그 회사에서만 50년을 근속하신 건데요. 그분 저도 이렇게 외국분들 나이가 가늠하기 힘들어서 잘 몰랐는데 그때 알고 보니까 70이 훨씬 넘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일하는 여기 워싱턴주 환경부 공무원으로 일하는 여기 직장에도 엔지니어들 중에 두 분이 저랑 같이 일하는 두 분이 현역으로 일하는데요. 내년이면 70이에요. 그 두 분이 70이고. 근데 중간중간에 은퇴 얘기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 자기는 아직 은퇴할 생각 없다고. 내가 아직 건강하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더 일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법으로 정해놓은 나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IT 엔지니어 하시는 분 한 분 계신데 저랑 친한 그분 같은 경우는 70대 중반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래도 매일 운동하시면서 항상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지내죠. 동료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요. 나이에 구애를 안 받으니까요. 그렇게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일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이 미국 시스템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처럼 정년 나이가 딱 되면 내가 아직 충분히 건강하고 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데 내가 나이 먹는 거 사실 서럽잖아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그 나이가 됐다 그래서 그냥 정년 은퇴를 해야 된다? 정확히 말하면 은퇴를 당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나이 때문에. 정말 슬픈 현실인데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보니까
은퇴가 없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가 많아요. 이렇게 한 번씩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잠깐 했는데 저는 주로 이 워싱턴주에 있는 댐들을 관리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 주 내에 있는 약 1200개 정도 되는 댐들을 정말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 다니면서 볼 기회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엔지니어 2명이 2인 1조로 다니는데요. 운전을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해요. 장시간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막 정말 먼 거리는 막 6시간, 7시간 운전해서 갈 때도 있는데 그 오랜 시간 뭐 하겠어요. 둘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 은퇴 얘기가 한 번씩 나와서 이제 또 제가 한국에서 왔고 외국인이고 하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동료 미국 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이제 우린 뭐 일정한 나이가 있어서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뭐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되면 다 은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 어떻게 사람마다 이 건강 상태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를 텐데 그 정해놓은 그 틀 나이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강제적인 은퇴를 해야 되냐? 그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국에 살 때는 그 우물안 개구리라 그러죠. 그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데서 태어나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나이 돼서 정년이 있어서 정년 나이 되면 은퇴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말 한국에서 생각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 틀 밖으로 나오니까 어떤 프레임에서 나오면 당연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거죠. 자기가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니까 은퇴를 자기가 결정해야지 왜 이 사회에서 틀로 나이라는 틀을 정해놓고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뭐 두부 자르듯이 딱 그 나이가 되면 무조건 다 은퇴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년이 없다는 미국 그 직장인의 삶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메리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요즘 특히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정말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일도 많고 하는데 대한민국 현지를 보면 보통 직장인들 뭐 50대 후반 뭐 잘 가면 60대 초반 다 은퇴를 해야 되죠. 그러고도 앞으로 3, 40년 이상 더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슬픈 현실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시는 시점이 보통 50대 후반, 60대 초반. 그런데 그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뭐 평균적으로 이제 자식들 뭐 대학도 보내야 되고 또 뭐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가장 많이 벌고 해야 될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가 되면 무조건 은퇴를 해야 된다. 그나마 그 뭐 50대 후반, 60대 초반까지도 정년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옛날 그 유행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사오정이다. 45세가 정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니면 뭐 5, 6도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이다. 이게 한국 사회를 대변해주는 정말 슬픈 현실인데요. 눈물 나는 얘기죠. 그래서 퇴직 후에도 뭔가 계속 돈을 벌어야 돼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같은 경우 정말 자기 기술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은퇴를 강제로 당한 다음에 뭐 새로운 잡을 또 찾아야 되니까 무슨 뭐 파트타임이 됐건 어떤 허드렛 일이라도 한 푼이라도 벌어보자. 그렇게 뛰어드는 분들 많고 아니면 뭐 퇴직금이라든지 좀 그동안 벌어온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새롭게 뭐 또 자영업을 시작을 하신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게 이제 치킨집이죠. 대한민국 정말 치킨집 많잖아요. 뭐 한 번씩 가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맨날 닭만 먹고 사냐. 정말 치킨집 많은데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여러분 엔지니어라는 게 뭡니까? 계속 말씀을 제가 엔지니어 강조하는데 결국 기술자거든요. 기술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기술력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뭐 분야가 다 다르고 하지만 기술력이라는 거는 평생 이 엔지니어로 입문을 해서 그 분야에 정말 계속 경력을 쌓아가면서 그 자기만의 어떤 내공, 자기가 정말 갈고 닦은 그 실력으로 내공으로 수많은 경험들과 노하우죠. 그걸 바탕으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이 정년 나이가 되면 무조건 그만둬야 된다. 근데 그 나이대가 보시면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20대 중반,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뭐 20대 뭐 후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첫 발을 엔지니어로서 첫 발을 내딛어서 사회에서 50대 후반이면 보통 30년이거든요. 30년 동안 진짜 평생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그 분야의 기술력이 최고에 이르는 정말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가장 실력으로서 많이 인정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미국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며 가면서 미국 엔지니어들이 경력이 쌓아가면서 이 베테랑이 되잖아요. 노하우가 워낙 쌓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존경을 해주고 리스펙트 하면서 또 대우도 많이 받고요. 근데 한국은 딱 그 황금 시점에 정말 내가 정해놓은,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제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억울해요. 나이 먹는 것도 별로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닌데
무조건 은퇴를 해야 된다. 이게 그야말로 정말 비극이고요. 물론 본인이 원해서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정말 축복이죠. 뭐 아름다운 은퇴를 하신다고 하면 좋은 일인데 내가 아직 본인이 은퇴를 원치 않고 내가 가족들 부양 가족들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또 하고 싶은데 사회 일원으로서 충분히 할 능력도 되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은퇴해야 된다. 그건 정신적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이 사회적으로도 정말 그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렇게 좋은 기술력들을 더 잘 활용을 해서 이쪽 분야에 활용을 해야 될 시점에 엔지니어들을 나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은퇴를 시키는 그런 현실은 정말 안 좋게 생각을 하고요. 이 미국에서 살면서 제가 점점 차이를 많이 느끼는데요. 이런 미국 시스템이 한국에도 도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회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엔지니어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일단 사회적으로 미국이란 사회에서 엔지니어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런 분위기가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그게 대학에 영향이 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엔지니어링 스쿨들, 미국에 있는 공과대학들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또 엔지니어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직으로 분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어떤 경험이나 실력에 따라서 간혹 보면 이렇게 스카웃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엔지니어들 잘 나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면요. 신문 같은 데 기사에 한 번씩 나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봉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높고요. 엔지니어들이 받는 대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인재 영입하듯이 스카웃 해가고 무슨 뭐 프로야구 선수처럼 그런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또 이 연봉이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엔지니어를 대하는 뭐 이제 신뢰도라 그러죠. 그런 신뢰도 자체가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그런 게 나는데 일반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이 이제 엔지니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신뢰도죠. 그게 뭐 변호사나 의사 그런 다른 직업 전문직보다 더 엔지니어가 오히려 높다. 그런 뭐 약간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의식이나 문화나 분위기, 사회 시스템 자체가 한국이랑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엔지니어라는 직업 자체가 갖는 이제 뭐 메리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고의 메리트는 뭐니 해도 최고의 메리트는 그 은퇴, 정년, 은퇴 걱정 없이 평생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게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메리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말씀을 드리면 차이점이 이제 직장 시스템 자체가 처음에 입사를 해서 뭐 사원으로 들어가죠. 몇 년 경력 쌓이면 이제 대리가 되고 뭐 과장, 차장, 뭐 부장, 그래서 뭐 별 단다 그러죠. 이사해서 임원까지 올라가고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저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보면 이제 뭐 제 친구들이나 동기들 뭐 선후배들도 그렇고요. 보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예를 들어 뭐 과장급 이상, 차부장급이 넘어간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엔지니어로서 실무진 일을 하기보다는 그 관리직으로 넘어가야 돼요. 일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난 엔지니어링 일 좋다고 뭐 내가 이사를 달았는데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막 어널리시스 하고 파고 있다. 그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힘들죠. 이미 관리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두 트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가 이제 엔지니어링 트랙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매니징 트랙이라 그래서 매니저의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뭐 사람들 관리하고 뭐 이런 게 더 재밌다. 그러면 이제 매니징 트랙으로 가면 되고 나는 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서 그냥 뭔가 파고 내 분야, 전공 분야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재밌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뭐 나이 60, 70 넘어서도 계속 엔지니어링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계속 그냥 엔지니어링 트랙으로 꾸준히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자기가 뭐 특별히 정해진 은퇴 나이도 없고요. 내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뭐 매니징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엔지니어로서 엔지니어링 일을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어떠신가요?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그럼 좋다 이거야. 너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좋은데 야 그럼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기를 해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어떤 식으로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실전에 나가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저의 책인데요. 이 책을 바탕으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